미국 군사기관의 분석보고서 폭로. KF-21 전투기 500대 중국 방공망 붕괴. KF-21 최첨단 기술. 중국 충격. 한국인 조종사가 비밀리에 배우는 기술들. 중국 정부를 당혹하게 만든 미 언론의 발언. 한국항공우주산업, 이아K가 국산 전투기와 민항기 사업을 통해 토텔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미래 항공우주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KIA는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물량에 대한 성과 기반 군수 지원, PBL, 퍼포먼스 베이스트 러지스틱스, 계약을 체결했다. KIA는 또한 미국 보잉과 B737-2 구조물 공급 계약을 연장하며 글로벌 항공산업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KIA는 방위사업청과 1243억 원 규모 KF-21 PBL 계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최초 양산 물량의 후속 지원을 전담한다. PBL은 무기체계의 후속 군수 지원을 전문업체가 맡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선진 군수 지원 방식이다. KIA는 이번 계약으로 항공기 가동률 향상과 운용 유지비 절감을 실현해 국가 항공전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구영 KA 사장은 KF-21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모든 후속 지원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KIA는 국산 항공기의 PBL 체계를 완성하며 토털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KIA는 2010년 한국 공군의 KTA-1 PBL 계약을 시작으로 T-50, 수리온, TE-50 등 다양한 기종에서 PBL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KF-21 PBL 사업은 향후 30년간 약 5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KIA는 이를 핵심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KIA는 현재 KF-21의 시험 비행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최초 양산 물량의 적기 납품을 위해 기체 구조물 제작과 최종 조립 생산 라인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한편 KIA는 KF-21의 시험 비행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달 시험 비행 1000소티, 수어티를 무사히 완료하며 전체 2000소티 중 반환점을 돌았다. KF-21은 2026년 개발 완료 후 한국 공군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소티는 항공기 일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한 횟수를 뜻한다. KIA는 미국 보잉과 B737-2 구조물 공급 계약을 연장하며 1조 1268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확보했다. 이번 계약은 기존 계약 2022에서 2026년을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KIA는 보잉과 2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B737-는 보잉이 개발한 최신 협동체 여객기로 KIA는 2004년 B737NG 날개 골격 구조물 납품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로 보잉의 신뢰를 얻었다. 강구영 사장은 이번 계약은 KIA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유연한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민항기 시장 회복세에 따라 KIA는 올해 3분기 기체 부품 분야 누적 매출 6,471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16% 증가를 나타냈다. KIA는 알루미늄과 복합재로 대부분 구성됐던 기존 민속 기체 구조물 사업에서 난삭제 가공 기술을 요구하는 항공기 연결 부위, 착륙장치, 엔진 장착 구조물 등 고부가가치 기체 구조물로 확대하며 품목을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 밖에 KIA는 UAM,
도심 항공모빌릿, 어번 에어 모빌러티, 전문업체인 이브와 이비톨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항공 모빌리티 (AM)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2. 미 의회 주한미군 28,500명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합의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엔다의)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해구산, 제공 공약도 들어갔다. 10일, 현지 시간, 엔다어 중 긴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 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문서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병력 주둔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또 상호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또 한미일 3국 간 국방방위 협력 증진을 위한 계획도 별도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현 수준 주한미군 유지 및 대한국 확장 억제 공약은 엔다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앞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에서 2021년 회계연도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 감축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와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오고 있다. 한편 엔다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조율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하원이 엔다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 달러, 약 1,285조 원다. 2025회계연도 엔다는 지난 10월 1일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이후인 9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3차기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대북 제재 강화 주장한 메스트. 10일, 현지 시간,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하는 119대 연방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 하원 운영위원회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메스트 의원을 선출했다. 메스트 의원은 내년 초 하원 전체의 승인을 받으면 향후 2년간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더힐은 외교위원장과 간사의 주요 권한 중 하나는 미국이 외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는 동시에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의 동맹인 메스트는 미국 우선주의 구호를 추진하기 위해 망치를 휘두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스트 의원은 미 의회 내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대북 외교 노력으로 북한이 억류하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자 발표한 환영 성명에서 북한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과거에 그들은 비핵화 회담을 핑계로 시간을 벌면서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고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의회에 입성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북 제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메스트 의원은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을 때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2017년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의회는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악당 같은 국가에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원 외교위 위원으로서 행정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하고 국가안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에서도 복무한 그는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의회에 참석해 주목을 끈 바 있다.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평화운동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자, 지구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에 이들은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후 발표한 해명 영상에서 무고한 친나치 시민이라는 단어처럼 무고하다는 말을 아무 데서나 쓸 수 없다는 뜻일 뿐 2살짜리 팔레스타인 아이는 무고하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UN 구호사업기구 UNRWA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메스트 의원은 12년 이상 미군 육군에서 복무한 군인 출신이다. 그는 지난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다녀왔다며 나는 한국에서 복무하셨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 최대의 군대에 입대했다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새겨진 것처럼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복무했던 모든 미국인들의 희생과 봉사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메스트 의원은 201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폭탄물을 처리하다가 폭탄을 밟아 양쪽 다리를 절단하고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잃었다. 이후 2016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출마해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2016년 6월 대선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그를 위한 재향군인회 전국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에 불복해 연방의회를 습격한 사건과 관련하여 탄핵투표가 진행됐을 때는 2차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폴리티코는 미스트의 부상은 그의 트럼프적인 성향이 이번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